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입니다. KB투자증권 FX 스타클럽이란 월 거래량 50 계약 이상인 개인 고객에게 계약당 1000에서 2500 OK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사 FX 맞은 거래 고객에 한하며 해당 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적립된 OK 캐시백 포인트의 가용 포인트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전국 OK 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포인트가 5만점 이상일 경우 현금 교환도 가능합니다. FX 스타클럽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CME 그룹 이마이크로 통화 선물은 표준계약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으로 FX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초소형 통화 선물 상품으로 10계약 또는 5계약씩 묶어 시장 상황에 맞게 복합 계약 거래도 가능하며 큰 계약을 유지하던 투자자의 경우 소형 계약으로 포지션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KB투자증권 5월 7일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미국 고용지표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비농업 취업자 수는 11만 명을 약간 넘어 예상치에 크게 밑돌았고 6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실업률은 8.1%로 조금 개선되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미국 비농업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11만 5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한 17만 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3월 취업자 수는 종전 12만 명에서 15만 4천 명으로 2월은 24명에서 25만 9천 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민간 부문 취업자 수 증가는 13만 명으로 시장 예상치인 17만 5천 명을 역시 크게 밑돌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생산에서 1만 4천 명이 증가했지만 건설 부문에서 2천 명이 줄었고 소매 업종에서는 2만 9,300명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난 4월 실업률은 8.1%로 전월 수치와 시장 예상치인 8.2%보다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2009년 1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실제 4월 중 노동시장 참가율이 63.8%에서 63.6%로 낮아진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노동시장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해고는 둔화되고 있지만 신규 고용은 실질적으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두어 달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며 연방준비제도의 경계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는 강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치 회장 겸 최고 경영자는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대선 전에는 등급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치는 지난해 11월 미국 정치권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의 신용등급에 대한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었습니다. 테일러 회장은 이와 관련해 신용등급 전망 강등은 우리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실제로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재로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내릴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느낌이 있다며 대선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대선 이후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는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방준비제도의 부양책보다는 민간 부문 성장에 의존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기 부양책을 계속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결국 성장은 실물 경제의 몫이라며 경제 성장은 다시 엔진을 돌리기 위한 기업, 다시 투자에 나서는 기업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매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유로존의 4월 민간 부문 경제 활동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로존 내 많은 국가에서 추가적인 예상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작년 4분기에 시작된 경기 위축이 올해 1분기에도 지속되리라는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올해 2분기 유로존의 GDP가 3분기 연속 위축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2분기 유로존의 경기 위축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경기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목요일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책임은 각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500개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유럽의 복합 구매관리자 지수는 3월 47.4에서 4월 46.7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신용경색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1조 3,150억 달러 규모의 유럽 중앙은행 구제금융이 결정되기 이전인
작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스 총선거에서 연립정부가 과반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 정부가 구제금융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긴축 재정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어제 치러진 그리스 총선에서 그리스 연립정부에 참가한 신민당과 사회당이 과반의 지지율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스 언론들은 출구조사 결과 신민당은 최대 20%, 사회당은 최대 17%의 득표율로 연립정부의 총 득표율이 37%에 머물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반면 긴축정책을 반대하며 구제금융 재협상을 주장한 진좌파 연합은 최대 18.5%의 득표율로 약진했고, 외국인 추방 등 극우주의 정책 노선을 내세운 황금새벽당도 최대 8%의 득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 연립정부를 구성해온 신민당과 사회당은 지난 1974년 군부 독재 정권 붕괴 이후 번갈아가며 집권해온 그리스의 최대 양대 정당입니다. 하지만 그리스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등 두 정당의 실정 상황이 드러나자 국민이 다른 정당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연립정부가 과반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새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긴축재정 기조를 바꾸거나 새 연립정부의 구성을 포기하고 2차 총선을 준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어제 치러진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에서 프랑스와 올랑드 사회당 대선 후보가 집권 대중운동연합의 대선 후보인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을 누르고 프랑스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올랑드는 이날 결선 투표에서 5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8%에 그친 사르코지를 누르고 당선되었습니다. 올랑드가 프랑스 대권을 쥐게 되면서 유럽 전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책 방향이 사르코지가 추진해온 것과 상당 부분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정위기 해법에 있어서는 생각의 격차가 큽니다. 올랑드는 무엇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사르코지의 합작품인 유럽연합 신재정협약의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랑드는 협약의 초점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긴축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 성장에 대한 방안을 포함해 수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메르켈 역시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올랑드와의 만남을 최대한 빨리 가지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랑드는 유럽 중앙은행의 성장 촉진 정책 시행과 금융거래세 도입 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며, 내부적으로는 부유층 대상 증세를 통한 재정적자 해소와 일자리 창출, 대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 축소 등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9시 30분에는 캐나다의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됩니다.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자료로서 캐나다의 부동산 경기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기의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표치가 시장의 예상보다 높을수록 캐나다 달러의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는 호주의 무역수지가 발표됩니다. 양수이면 수출이 수입보다 많았음을 나타내며, 높게 발표될수록 호주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강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상으로 KB투자증권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